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기술 중 책 선택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26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교육의 핵심들이죠. 사고의 비밀 중 어떻게 사고를 개발할 것인가. 바로 사고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고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고를 훈련한다고 했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넓이를 점점점 넓혀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세상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졌죠. 왜?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서라는 부분이 조금 더 커졌죠.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졌던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에서 언급했듯이 늑대소년 이야기했죠. 늑대소년이 생각을 제일 잘하지만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생각할 수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바다를 알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사고훈련. 사고의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뉴런이라는 어떤 그 뇌세포의 기본 단위가 다른 뉴런들과 연결하고 그리고 구성하면서 뇌회로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방법론이 뭐다? 연결하고 구성하고. 이게 생리학적인 어떤 사고의 어떤 생리학적인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정보들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정보들을 내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구성하고 사고의 어떤 끊임없는 과정이죠. 연결하고 구성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 왜? 모든 그 사고라는 것은 근육과 같기 때문에 열심히 쓰면 쓸수록 잘 작동하지만 쓰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보를 더불어서 사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사고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교육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오늘부터 실천은 독서 기술, 그 중에서 책 선택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선택의 기술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간과시하는 기술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뭐, 학원을 결정할 때, 학교를 결정할 때, 책을 선택할 때, 무언가, 연인을 선택하고 결혼할 때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있을 때와 내 기준이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통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정했어 하지만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유행에 따르는 뭐 다양한 외부적인 어떤 관습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누군가가 타이거맘이 스타일이 좋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가고 누군가가 또 북유럽 스타일이 좋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죠. 그러고 나서 나하고 안 맞나 보네. 에이 괜히 그랬다. 막 그런 어떤 그 후회의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다? 본인이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베스트셀러, 추천도서, 교과서나 뭐 교육적 목적?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적과 맞는지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본인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읽어야 할 것 같으니까. 안 읽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책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책을 선택하는 두 가지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는 독서 목적. 두 번째는 자신의 독서 수준이 되겠죠. 먼저 독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읽지는 잘 않죠. 실천은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가지고요, 어떤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태도가 있고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실천을 할 때
야, 실천 좀 해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유, 이게 부정적인 태도가 잘 불량하죠. 소극적이죠. 수동적이고. 그리고 의지는요, 후, 꺼져 있습니다. 동기는요, 없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발점이 되는 목표죠. 목적이죠, 목적. 목표는 목적. 그것이 있으면 동기도 올라가고, 의지도 오고, 태도도 올라가고, 실천도 잘 될 수 있다.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저 대학에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공부해라.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라. 왜? 들어가면 너는 인정받을 수 있다. 만으로 무언가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기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동기라는 것은 뭐냐?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그 유익이 크면 클수록 뭐다? 동기는 높아진다. 동기가 높아지면 의지도 높아지고 태도도 바뀌고 실천도 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내일 당장 부산 해운대에 가가지고 10번 통제탑 밑에 땅을, 모래를 2m 정도 파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 아, 2m를 어떻게 파? 뭘로 파? 내일은 학교 가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애들 돌봐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 제가 깜빡했는데 그 밑에 돈 2천만 원 있습니다. 그 파는 사람 인자매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분이 갑자기. 좀 전에 의지도 없고 태도도 어떤 소극적이고 좀 그랬는 사람이 갑자기 선생님 내일 가야 되고 오늘 가면 안 돼요? 오늘 누가 파가면 어떡하지?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막 전화합니다. 포커레인 섭외해 놓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합니다.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 비행기 타고 바로 날아가야지. 뭐 그런 생각하죠. 왜? 돈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또 갈 수 있고 차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빚을 갚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맛있는 거 또 사람들한테 무언가 베풀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유익 때문에 동기가 높아지는 거죠. 다시 목적이 어떤 그런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치가 피부에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동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적을 선정하고 나서 추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대치를 가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독서를 함에 있어가지고 목적은 뭐다? 변화다. 그 변화를 위해서 독서를 해라. 안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변화? 습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지식의 변화, 뭔가 구체적이어야 되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줄넘기를 100개를 해야 되겠다. 100개라면 이제 뱃살도 좀 빠지고 감춰야 되겠죠. 뱃살도 좀 빠지면서 옷이 조금 더 슬립해지고, 몸이 좀 더 슬립해지면서 옷이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제가 뛰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뭔가 배에 뭐 추를 달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걸 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동기도 올라가고 의지와 태도도 바뀌겠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줄넘기 1000개.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꼭, 계속 습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라는 그 독서의 목적을 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화를 만약에 그 독서 목적으로 아직 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변화의 대상이 탐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탐색을 위해서 끊임없이 읽는다. 왜? 탐색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가진 시간과 어떤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 목적, 그 구체적인 대상이, 변화의 대상이 잡으면 어떻게 그 변화의 대상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겁니다. 어떤 책? 변화의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변화를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들, 뭐 단순하게 뭐 생각하거나 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변화를 이루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동기도 올라가고 의지나 태도, 실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관련 지식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인 독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재미를 원하면 어떤 책? 재미있는 책. 내가 뭔가 교육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시면 교육에 관련된 책. 그리고 내가
뭔가 여행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양을 갖춘다면 여행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재미를 원하는데 정의는 무엇인가? 플라톤의 국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런 걸 보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세요. 독서 목적을 고려하지도 않고 책을 선택해가지고 독서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두 번째 전에 목적에 따른 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탐색과 변화죠. 독서의 목적. 그죠? 그 중에서 탐색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다? 다독. 그리고 변화를 위할 때는 편독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다독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변화를 위해서는 그 분야의 책을 한 50권에서 100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편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편독이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왜? 편협해질 수 있으니까. 한 분야를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든 어떤 분이든 소수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한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확장을 합니다. 저도 독서 기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쓰기, 뭐 인문고조, 미래학, 대내생리학 뭐 이런 다양한 쪽의 어떤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죠. 그게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편협하게 뭐 정보의 편협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편협하게 독서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100에 하나? 둘? 왜? 그거까지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그 이혜령 교수님은 그 얘기 하시죠. 다독을 통해서 통합적 인재, 뭐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맞지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좀 소수죠. 인간은 유익이라는 게 있어야지, 얻는 것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책을 계속, 한 분야의 책을 계속 읽으면서 전문성을 기르면, 아,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이 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만족감 얻는 거죠. 그럼 다음 분야로 넘어갈 때도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견뎌라. 계속 읽다 보면 재미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읽어라.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독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고 통합적 인재 그런 어떤 창의적 인재로 나아가기는 것은 사실상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하지 보통 사람은 어렵다. 우리는 시대를 대표하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 보통 사람이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독을 통해서 독서의 목적을 찾고 그리고 찾으면 편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또 다음 확장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어떤 변화의 대상을 찾아서 또 편독을 하면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쌓고 그래야지만 어떤 전문가로서 또 통합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독과 편독은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다. 목적에 따라서 선택할 뿐이다. 네. 자, 두 번째 책 선택하라는 기준은 뭐다? 바로 독서 수준이겠죠. 독서 능력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선택하는 능력, 인지 능력, 사고 능력.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독서 수준과 관련 있는 것은 인지 능력이 되겠죠. 내가 독서 목적은 정치학에 정치가 시끄러울 때 정치학의 어떤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 보고 싶다. 그랬을 때 뭐 존 노크의 정부론이나 아니면은 홉스의 리바이던, 그 루스의 사회계약론, 그리고 뭐 법의 정신 뭐 이런 책들도 좋지만 그 근원이 되는 진짜 역사적으로 한 수천 년 전에 있은 플라톤의 국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갖다가 보면 될까 안 될까요?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신의 수준을 잘 고려해서 그거 읽어가 다 이해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낮춰야 된다. 어떻게? 청소년 도서, 일반 도서, 만화로 읽어가면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면 돼요. 만화를 읽었는데 내가 거기서 10개를 얻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두꺼운 책을 읽었어. 그중에 한두 권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독서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어렵게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10개의 챕터가 있어. 그 중에서 7, 8개를 읽고 내가 한 줄, 두 줄로 이해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맞는 겁니다. 근데 6개도 못한다. 그러면 책이 어렵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측정 안 하고도 금방 알아요. 너무 힘들어. 이해가 안 돼. 잠이 와. 그러면은 나한테 안 맞구나. 수준을 좀 내려서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이야기는
책 선택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기준은 뭐다? 독서의 목적이다. 두 번째 기준은 뭐다? 독서 수준이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부터 실천하는 독서 기술 두 번째 얘기인 읽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